풍자문학. 마크 트웨인 하면 우린 다 웃긴 얘기밖에 생각 안 하죠. 유명한 유머리스트. 내가 아는 마크 트웨인의 유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제 무슨 마당 야외에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가운데서 요술 마술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니까 여러 사람 둘러싸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키 작은 사람들 뒤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앞에 사람이 숙이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 자기 앞에 사람 보고 당신 양말에 팡크 2개 놨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숙이거든. 숙인 동안 마크 트웨인 구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양말이 펑크 났다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신발 벗고 다 봐도 하나도 안 뚫렸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내 양말에 구멍 뚫리지도 않는데 왜 뚫렸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 대답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양말에 구멍 안 뚫렸으면 어디로 신었느냐고. 신는데 결국 뚫렸잖아요, 다. 그런 유머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재치 있는 사람, 그 마크 트웨인입니다. 본명은 사무엘 랭혼 크레멘스. 팬네임이 마크 트웨인. 작가이자 유머리스트 이렇게 말해요.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풍자적이고 유머가 풍부한 일상생활에서 비꼬기를 잘하는 사람이 마크 트웨인 금메달. 금메달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버나드 쇼. 버나드 쇼 웃기는 거 알죠? 버나드 쇼.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룹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과 영국의 버나드 쇼. 버나드 쇼는 극작가죠. 자, 참고 도서는 요 하나입니다. 마크 트웨인 자서전. 우리나라는 마크 트웨인 가면은 톰 소야 모험하고 하클베리 핀 소년 시절에 보고 나이 크면 안 봐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작가가 아니라 대단히 위대한 그야말로 사상성이 풍부한 휴머니스트이자 반전주의자이고 위대한 소설가다. 내가 세계 3대 소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1등이 빅토르 휘고 2등이 톨스토이 3등이 마크 트웨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의 흉상을 문학기행하면서 사가지고 지금도 내 책상 제 위에 얹어 있어요. 저 위에 얹어놓고 항상 세 사람을 이렇게 딱 물어보면서 내가 글을 써요. 그런 중요한 작가입니다. 이 부모는 집 보잘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뭐 당연히 아버지 있죠. 버지니안이었고, 버지니아에 살았고, 어머니가 또, 내 가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성을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 성을 이제 출생 때 받은 성. 시집가면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혼하기 전 처녀 때의 성. 그걸 말할 때는 불어로 태어날 때 그걸 뜻하는 겁니다. 켄터키 출신이고.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1823년에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부모들이 조상 양반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실제로 양반 자랑 뭐였는지 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1835년에 미주리로 이주를 해서 이 부부가 5남 4녀 7남매입니다. 이 중에 살아남아 유명해진 것은 마크 트웨인의 형 오라이언 이 정도고 그 위엔 뭐 별로 일찍 죽기도 하고 뭐 옛날에 있대요.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옛날에 한 7남매 놓으면은 한 두세 선 죽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옛날 100일잔치 이런 거는 100일 동안 거의 죽기 때문에 살아남으면은 100일까지 살아남으면 이제 얘 살았다. 어떤 표시로 100일잔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유아 사망이 많았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비위생적이고 뭐 그런 건 똑같거든. 이게 마크 트웨인 생가입니다. 미주리 플로리다. 이게 생가예요. 이게 더 옛날 사진이고 이게 더 나중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노예를 소유했다가 하면 뭐 굉장히 부자 같은데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미국은 웬만하면은 노예를 다 썼어요. 왜? 노예 값이 워낙 싸니까. 그게 노예 값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몇 사람은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1년 단위로 노예를 고용하는 정도. 이건 벌써 집안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예는 그냥 평생 데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1년 단위로 너 1년 반 우리 집에 있어라 하고 데리고 있다 또 내보내고 1년 반 이런 식입니다. 이때 노예들이 얼마나 흔했느냐 하면은 15살 소녀의 1년 고용비가 12달러. 물론 지금 12달러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물론 12달러만 상당히 그 비중이 컸겠지만은 이만큼 쌌다. 1년 고용비가. 그러니 뭐 아버지는 마크 트웨인 출생 전에 400달러로 10만 에이커. 아, 이거요. 10만 에이커 같으면 지금 뭐 떼부자입니다. 이걸 테네시주에 땅을 사놓고는 이거는 내가 우리 자식들이 이것만 있으면 편안하게 산다. 꼭 큰 소리 쳤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사둔 땅이 4년 만에 폭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이거 뭐 이거 믿고 있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주리주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요. 가서 법정 대리 법정 서기도 정식 서기가 아니고 대리로 하는 돼가지고 보증을 썼다가 자기가 보증 선 사람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 파산합니다. 아버지도 재수 없죠. 그래서 미주리주 플로리다에서 마크 트웨인은 태어납니다. 1835년 11월 30일. 며칠 전에 마크 트웨인 생일이에요. 본명은 크레멘스, 랭혼 크레멘스. 근데 태어나고 일주일 후에 헨리 해성, 헨리 컴퓨터가 꽉 지나가요. 그래 그걸 나중에 마크 트웨인이 어릴 때 몰랐죠. 근데 나중에 어른들이 네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헨리 해성 지나갔다 하니까 그게 자기 일생 동안의 어떤 행운. 왜 말은 내가 헨리 해성 몰고 헨리처럼 유명한 세계를 빛낼 사람이다. 그런 자유한 데서 헨리 해성을 말합니다. 이게요, 이 참 이상해요. 헨리 해성 가지고 맨날 마크 트웨인이 자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헨리 해성 나타났다고 자랑했는데 죽을 때도 헨리 해성이 나타난 해에 죽어요. 자기가 예언을 해요. 나는 태어났을 때 헨리 해성이 태어났듯이 헨리 해성이 와야 오는 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진짜 그 해에 죽어요. 미시보고 한니발 4살 때 이사를 갑니다. 4살 때. 이게 이 생간이 이건 뭐 그냥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형편없이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고 지금은 이제 복원해 놨겠죠. 실제로 마크 트웨인 고향 가면은 한니발은 옛날 장군 이름 한니발이 아니고 이 미시피에 있는 조그마한 소읍 이름이 한니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니발이라는 이 소읍이 톰 소여와 헤클베리핀의 가상의 무대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이게 바로 이 한니발이다. 그래서 이 한니발에서는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죠. 이때 톰 소여 날로 지정해서 일주일간 그 마크 트웨인의 행사 각종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7월 4일 이때 가면 이 행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 뒤에 갖다는 헨리 해성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1835년에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컴포지트 포토라는 건 이래 연출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다에 있는 여기 시설이거든요. 이 다리, 그 다음에 이게 마크 트웨인 기념 등대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막 장난하고 놀았던 등대. 이 다리, 미시간의 마크 트웨인 메모리얼 브리지, 마크 트웨인을 그 추억하는 그 다리. 이 부분이 다 마크 트웨인이 어렸을 때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어요. 놀던 데 얘기입니다. 이게 안내판이고, 이 한니발 입구에 가면은 헬리콥터 한니발, 미국의 고향. 마크 트웨인이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 문학이나 미국 기지를 가장 잘 그린 대표 작가는 마크 트웨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이제 요걸 좀 크게 요것만 딱 확대시키면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그림이 참 장난꾸러기 같지 않아요? 이런 안내판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톰소야 모험에 보면은 하도 그냥 장난질 하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꾸중으로 여기 벤트 칠해라 하는 게 있죠. 여기 벤트 칠해라 하는데 이 벤트 칠한 그 벽이 있는 마크 트웨인이 소년 시절에 보냈던 집. 이 마크 트웨인 박물관. 지금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문학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여기 나온 분들이 다 우리 일행일 거예요. 각종 기념사항입니다. 하클베리 핀과 톰 소야 둘이, 이것도 하클베리 핀과 톰 소야 둘이 장난꾸러기, 두 장난꾸러기. 이게 그 톰 소야 모험에서 아까 봤던 그 집, 그 펜트 칠하는 거, 벌로 펜트 칠해라, 다 이렇게 펜트 칠해라 하는데 톰 소야가 기지를 부려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막 중요하다 해가지고 공짜로 부려 먹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작가입니다. 작가가 나중에 했던 일, 조타수 할 때 그 모습, 이건 그냥 석상. 자, 이제 마크 트웨인 태어나서, 한니발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랍니다. 자랄 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자기 집보다는 오히려 삼촌 농장을 좋아했어요. 여기서 한참 자랐습니다. 밥 먹고 이어서 컸어요. 왜냐하면 이 삼촌 집이 가게도 있고 농장도 있고 비교적 괜찮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학교 다니는데 이때가 천국이었다. 자기 소년 시절에 회상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온갖 짐승과 새들을 먹이로 삼아 각종 따뜻한 빵이 풍성하고 특히 남부 옥수수 빵을 찬양했어요. 이때 이 남부 지역에서는 옥수수 빵을 굉장히 즐겨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흑인과는 어떠냐? 이때는 뭐 노예 해방 사상이 일부에서 있긴 있었지만은 친구였고 동지이면서도 노예제 그대로 당연시, 다만 부당한 처우는 없었다. 마크 트웨인 가면 그런 인도주의자가, 반전주의자가 노예 해방 반대했겠지. 어릴 때는 그런 게 시골이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하고 이 지역에서는 노예 학대의 풍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모습으로 부리긴 부리되 그 똑같은 그 주인집 애나 노예나 함께 다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정도지, 대노예 제도 가지고 악질 노예주가 있어가지고 막 학대하고 그건 없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서는 면화밭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흑인이라고 별 차별하는 게 전혀 없어요. 가족 전체가. 그러나 노예는 노예라. 근데 첫 갈등이 이제 어디서 생겼느냐면은 생이별한 부모와 생이별한 이제 가족 부모 딴 데 팔려가 버리고 샌디라는 그 소년을 이제 마크 트웨인 집에 노예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샌디가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요. 계속 그냥 입을 안 두고 계속 부르던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하니까 마크 트웨인이 야, 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 그러지 말아라. 쟤는 노예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 노예 안 부를 때는 자기 엄마 아빠를, 헤어진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울할까. 그걸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봐요. 노래 안 부를 때는 샌디가 잠잠해 있으면 생각에 잠겨 있을까 봐 두렵고 참을 수 없다. 샌디는 다시 엄마를 볼 수 없을 거야.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대로 노래 부르게 놔둬라. 참 어머니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작가 정신이 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엄마, 모성. 어머니가 마크 트웨인의 그 기본 바탕을 다 키우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떠냐 하면은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타고난 재능, 이런 재능을 물려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학식이 없거든. 그 어려운 말 뭐 그런 거 수가 그런 거 몰라. 일상적인 단어로 딱딱 정확하게 그 사람의 기분이나 할 말을 딱딱 해내는 거예요. 그걸
마크 트웨이는 딱 듣고 큰 거야. 그러고 얼마나 장난꾸러기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모가 이거 뭐 대가족 함께 살아요. 병가 박씨가 싫어하는 이모가 하도 겁을 내니까 이모를 겁주게 하려고 장난꾸러기가 동굴에서 잡아다가 박쥐를 이모한테 확 던지거나 뱀을 잡아가지고 죽은 뱀이죠 물론 이모한테 확 던져 길 앞에 가만 던지고 이모가 막 기절초풍합니다. 그럼 막대는 그걸 보고 막 좋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고 톰소에 보면은 동굴에서 그 장난하다가 막 죽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그 소설이니까 좀 과장한 거고 14살짜리 소녀의 시체가 보관하고 있는 이게 이 소녀가 아주 유명한 세인트루이스 외과 의사 딸이야. 딸 시체가 그 어디 보관되어 있는 거. 그런 데를 그거 직접 막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보러 가고 하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톰소야 모험 소설 쓸 때는 그냥 죽인 걸로 이렇게 또 했다. 그런데 막도에는 그런 장난꾸러기는 한편 어렸을 때는 병약해서 가족들에게 연면을 끼쳤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병약해가 엄마가 걱정 많이 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살아날까 봐 두려워했다. 어때요? 참 유머러스 하잖아요. 이만큼 어머니 자체가 농담을 좋아하고 애를 깊이 사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도 사랑하니까 그래 말하지. 정말로 애와 틈이 있다면은 설마 애한테 네 죽길 바랐다. 그래 말 못하잖아요. 7살 때 이제 학교 갔어. 삼촌 농장에서 3마일 거리야.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 가고 안 가는 거야. 맨날 놀아. 다 말썽꾼이야. 학교 가도 말썽꾼. 선생님이 그냥 마크 트웨인 가면 막 죽을 지겨요. 집에 와도 말썽꾼. 그래서 이 형제들이 많은데 어? 집에서 무슨 일이 나면은 무조건 엄마는 외출했다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마크 트웨인을 벌을 줘요. 당연히 마크 트웨인 한 줄 알아. 근데 동생이 잘못한 것도 마크 트웨인이 대신 다 벌을 받을 정도로 이미 온 동네가 다 아는 말썽꾸러기예요. 어떤 때는 벌을 미뤄요. 교회 가게 해요. 근데 교회 죽어도 안 가거든. 안 가.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느라 오늘 너 교회 가라 하고 막 보내는 게 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가는 척 해. 가고 또 딴 데 가 놀다 그냥 와. 그 엄마가 묻거든. 오늘 목사 설교 뭐 했냐 그러면은 성경을 한 구절 봐놔요. 봐놔놓고는 그 성경 가지고 지 맘대로 막 꾸며대. 오늘 설교 뭐 했냐 하면 그 성경을 딱 외우면서 막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갔다 온 줄 알죠. 나중에 안 갔거든.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또 벌 받고. 벌 받으면 그냥 벌 안 받아요. 고개를 회피해요. 때리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식입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법정 서기가 됐어요. 이제. 대리였다가, 대리 그 서기가 돼가지고 이제 살판 났어. 그랬는데 2월 말경에 법정 서기 선서를 위해서 카운티 중심지인 팔미라에 갔다가 말 타고 12마일 떨어진 집으로 오던 중에 진눈깨비 맞고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2월 말에 늑막염 걸려서 3월 24일에 죽어버립니다. 참 아버지 운이 없죠. 하는 일마다 안 돼. 땅 사나도 땅값 내려버리고 뭐 잘 안 돼요. 근데 그 마크 트웨인이 이듬해부터 학교도 안 다녀. 학교 다닐 때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갔으니까. 인쇄소 견습공을 들어갑니다. 형이 있던 세인트루이스 인쇄소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숙식해요. 형이 오라이언의 이름이 10살 연상이야. 10살 연상이면 아버지 뻘입니다. 10살 연상 형 같으면은 그 동생이 꼼짝도 못해요. 형도 트웨인 못지않은 말썽꾸러기야. 형제가 이제 같이 사는 거야. 형은 일찍부터 인쇄소 해가지고 인쇄공으로 기술자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요. 이 어머니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어머니는 인간애가 넘쳐서 동물이나 사람 두루 사랑해서 한 코르시카인이 딸 죽여버리겠다고 막 딸이 이제 어린애 딸이 소녀애가 집에서 무슨 마성 부렸겠죠. 그러니까 얘는 죽인다 하면서 막 이 밧줄을 휘두르면서 탁 이렇게 치면서 따라오는 거는 소녀가 막 도망가니까 어머니가 그 소녀 도망가는 걸 가만히 보다가 대문 열고 안에 딱 넣고는 가둬놓고 소녀 못 때리게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있게 타일러 오히려 그 남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운 건 없어도 왜 우리 그런 여자들 시골 가면 많잖아요. 배운 건 없는데 괜히 그냥 이런 품위 같은 걸 권위 같은 게 몸에 배어 있으면서 누구든지 말로 타일러 가지고 설복시키는 여자. 이게 마크 트웨인의 어머니다. 또 한 번은 센트루이스 시내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차 끄는 마부가 막 말을 때려. 그러니까 가서 그 마부 채찍을 탁 잡고는 타일러요. 괜히 길 가던 아줌마가. 그럼 잘못하면 싸움 나요. 그런데 그 마부가 엄마 얘기를 듣고는 딱 말 안 때리고 도로 이제 고맙다고. 그런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니까 다 사랑했거든. 그래 하니까 모든 고양이들이 이 어머니 막 되는 어머니 보면 다 따라와요. 들고양이들이. 어떨 때는 집에 고양이가 19마리. 알만하죠. 14살 때 우체국장 아들과 밤에 몰래 강에 스케이트 타러 가요. 얼음 깨지 헤매다가 톰이 빠져. 그래서 성홍열과 귀머거리 나중에는 다 고치지만 누나가 정년기라서 마을 젊은이가 불러 파티를 하는데 연극 중에 마크 트웨인이 곰 역할을 맡았거든. 연기를 잘 하랬고 어느 빈집에 가서 옷 벗고 나체로 이제 막 곰 연습을 한 거야. 하면서. 근데 거기 연습하던 소녀 둘이서 숨어서 그걸 다 봤어요. 15살 때 형이 $500로 지방지 한니발, 그 도시 이름이 한니발이니까. 한니발 저널이라는 이 잡지를 샀단 말이죠. 살라고 하는데 거기 막 되는 식자공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식자공을 하다가 취재해서 기사도 써. 이게 막 트웨인의 문학 수업입니다. 형이 신문사 팔아치우자 트웨인은 식자공으로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시시리 등지를 떠돌면서 인쇄고이 된 겁니다. 인쇄공 같은 게 이때 상당히 유식한 겁니다. 그 노동자 중에서도 인쇄공이 이때 제일 유식하고 노조도 제일 앞서서 하고 그야말로 좀 진보적인 그런 데 속해요. 그래서 국제인쇄노조, 인쇄노조, 노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거든. 그 두 군데나 노조에 가입해서 인쇄공이 됐다. 그 인쇄공 노릇을 하면서 공공도서관에 다니면서 독서와 학습으로 정규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을 쌓았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마크 트웨인이 오직 공공도서관은 돈을 안 받거든요. 돈을 안 받고 마음대로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 참 초기에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공공도서관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보다가 헌돈 대위의 아마존 탐험기를 읽어요. 헌돈 대위는 밑에 나옵니다. 미 해군으로 아마존 탐험가예요. 미국이요. 저렇게 지금 강력한 제국주의가 된 배경에는 우선에 그 험난한 기후, 그 넓은 국토에서 국내에 모험을 해보다가 그 모험심이 발동해가지고 외국으로 뻗어가요. 그 정열이. 그래가지고 탐험가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해군, 아마존 가가지고 그 아마존 계곡의 탐험
이걸 썼거든. 이 책을 이제 마크 트웨인이 공공도서관에서 본 거야. 보니까 여기 이제 모험하는 게 자기하고 닮았거든. 지도 그런 걸 하고 싶거든. 딴 데 가서, 거치는 데 가서 막 뭘 발견하고 이러는 거.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코카라는 나무로 이 코카콜라 원료라 그래. 코카라는 나무로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약물도 쓰고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돈이 되겠다. 코카. 이 나무만 갖고 오면 돈이 되겠다. 생각하고 돈, 가장이 집에 가난하니까 돈벌이를 하려고 코카를 하려면은 코카 나무를 갖고 오려면은 일단은 아마존 가야 된다. 아마존은 중남미니까 자기 집에서는 미시필 강을 타고 내려가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보니까 그 가려면 결국은 미시피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센트루이스에서 뉴오리언스가 미시피 강 최하류잖아요. 그 재즈음악이 유명한 뉴오리언스. 그리고 가야 하기에 배를 탄 거야. 배를 타고 가는데 참 이거 운이 좋아요. 운을 그야말로 해리슨 운을 타고난 거예요. 명수로 안내인 호레스 빅스비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났는데 막더니 또 부침성이 참 좋거든. 막 잘 웃기고 뭐 책 본 거 이해하고 이러니까 이 어른이 가만히 보니 이 애가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친해져요. 친해지니까 야, 그 이래 키 이래 잡는 게 하다가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배워요. 배우다 보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거든. 이래서 그냥 가르쳐줄 수 어떻게 해요? 돈 내고 배워요. 배우니까 참 애가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붙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연습 운항사가 돼요. 컵파이로트를 그럽니다. 컵파이로트. 그 여객선의 기연습 운항사가 돼가지고는 자기 혼자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 진짜 운항사가 하다가 잠깐 어디 가면은 너 와서 요래해라. 심부름하는 거 되거든. 그럼 전면 기술 배우는 거죠. 이게 호리스 빅스비입니다. 호리스 빅스비. 이 파이로트인데 사무엘 클레멘스가 마크 트웨이너 본명이잖아요. 호정명이거든. 아카악 하는 거는 일명 혹은 별명이 마크 트웨인인 그런 뜻입니다. 리버보트죠. 파이로트입니다. 미시피 강의 파이로트. 센트루이스 뉴오리언스에. 이 배를 한 번 타는데 500불. 엄청 비싸죠. 이 관계는 마크 트웨인의 미시피에서 생활이라는 소설에 이 둘의 관계가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왕복 전기선 펜실바니아하고 키자루가 돼요. 이래 배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걸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는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다가 또 올라가고 해서 이제 독립적인 자기가 키잡이를 한 거야. 돈을 엄청 버입니다, 이거. 그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배들이 지금처럼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수로 안에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강 바닥이 다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선들이라는 게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고 옆에 뭐 바퀴도 크고 이래가지고 그만한 높이, 말하자면 이 배가 들어갈 만한 수심이 되는 데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강은 어떤 넓고 깊은 강도 가다 보면 강 깊은 속에서도 이 도단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 배가 거기 딱 걸려버리면 못 가요. 그럼 수심 안내라는 건 뭐냐? 수로 안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수로를 어느 강 어디쯤에 땅 바닥이 올라와서 그리로는 배가 가면 안 된다. 이 배는 가면 안 된다. 그럼 이 배의 크기에 클수록 배가 이제 그게 좋은 데는 아니 되죠. 물이 깊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있으니까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깊은 데만 올라가고 수심이 얕은 데는 피해갈 수 있었거든. 그러면 머릿속에 센트루이스에서 뉴올리언스까지 그 미시피 강의
물의 깊이, 흐름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홍수가 나면 어디로 홍수물이 세게 흐르고 어디가 안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한 머리죠. 천재죠. 거의. 물 흐름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이게 수로 안내인이거든. 그 정박할 때도 이제 자동차 같으면 빠꾸 하면 오라이 오라이 하면 기사가 이렇게 보고 하잖아. 지금은 백밀러가 있지만 옛날에는 백밀러도 없었거든. 조수가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수로 안내인이거든. 그럼 부두에 댈 때도 부두 밑에 물 깊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를 하는 게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게 자기 이제 필명을 삼아버린 거죠. 그 마크 트웨인은 계속 그냥 연습 때 오라이 오라이 이 소리만 한 거야. 딱 알겠죠? 수로 안내인은 3년 동안 일해요. 돈 엄청 법니다. 뭐 떼부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난하던 마크 트웨인으로서는 목돈을 번 거예요. 3년 동안 일해서. 그래서 사실은 왜 가요? 코카라는 나무를 얻으려고 아마존 갈 생각으로 이 배를 탔단 말이죠. 탔다가 괜히 수로 안내인을 만나가지고는 그걸 배워버린 거예요. 그 기술을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가 더 나았거든. 이래서 되어버린 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교통편이 없었어요. 뉴 오리엔스에 가가지고 남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교통편이 없어요. 그걸 포기한 겁니다. 이건 그 보트 얘기입니다. 보트 얘기도 나중에 그 폭발로 사고 나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마크 트웨이는 딴 배를 탑니다. 근데 마크 트웨이는 또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재주가 있고 애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잘 사귀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걸 있으면서 자기 동생을 이제 취직시켜요. 하급 선언으로. 동생은 뭐 기술이 없거든. 왜냐? 그냥 동생도 별 배운 게 없어. 가방끈이 짧아. 그럼 결국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거든. 그래서 하급 선언으로 뭐 허드렛 일 하는 걸 선장한테나 이런 데 잘해가지고는, 잘 보여가지고는 우리 동생 좀 놀고 있는데 이걸 써달라 해가 취직시켜 준 거야. 그랬는데 동생이 석 달쯤 됐을 때 취직해서 센트루이스 항해 정박 중이라 트웨이는 쉬고 동생은 준비를 위해서 배로 돌아갔어. 왜냐? 배로 미리 가서 배를 다 정리해놓고 이제 가거든. 또 같은 배도 아니야. 딴 배를 타요. 마크 트웨이는 딴 배, 동생은 딴 배, 다른 배에 이제 취직이 되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상해요. 인간의 예감이라는 게 대개 보면 이제 2층에서 엄마하고 작별해. 엄마 다녀올게 하고 이제 내려가면 엄마는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작별 인사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동생이 엄마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가다가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서 또 막 작별 인사를 하고 유난히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동생이 이제 배에 그 하급 선원으로 일하러 출근했거든. 할 때 인사를 이상하게 따나라고 좀 달리한다 생각할 정도로 달리하고는 갔는데 이날 밤에 마크 트웨인이 이제 휴가라서 쉬고 있는데 꿈을 꿔요. 동생이 금속관에 들어가요. 자기 옷 입은 채 죽어 있어. 거기에 관 위에다가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커다란 하얀 장미 꽃다발에 놓여 있어요. 그 아침에 깨니까 기분이 나쁘거든. 동생 죽는 꿈이잖아요. 관 속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하얀 장미니까 죽은 꿈이죠. 참 기분 나쁘다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배 사고 소식도 없고 괜찮아. 그래서 마음 놓고 막 뒤에는 일하러 갔어. 그런데 그로부터 한 2, 3일 후에 사고 소식이 와요. 바로 동생이 탔던 호가 폭발해요. 그럼 폭발한 곳이 멤피스야. 그 멤피스에 동생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다쳤나 보러 가니까 화상이 심한 상태야. 간신히 치료를 받고 생명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화상은 있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의사가 모르핀을 8분의 1만 병을 주면 8분의 1만 이 환자에게 조락했는데 젊은 당직 의사가 실수로 너무 많이 투여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동생이 죽어요. 죽었죠. 꿈이 맞아버린 거예요.
마크 트웨인 꿈이 맞아버린 거예요. 흰색 소나무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뭐 하급 선언 죽었는가 뭐 관도 좋은 거 안 쓰거든. 그냥 소나무 관에다 그냥 넣어놨어. 넣어놨는데 멤피스에 그것도 이런 데 또 부인 애들이 있거든. 부인들 모임 같은 데서 막 배가 터져가지고 막 펑하고 뭐 불나고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뭐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난 막 사람이 죽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멤피스 시내의 부인들이 그 자선단체 있거든요. 미국 교회는 자선단체 많잖아요. 그 자선단체들이 그 사람 불쌍하다고 소나무관을 금속관을 비싸게 사가지고는 교체해줘요. 거기다가 한 노인이 흰 장미 다발에다 빨간 장미를 딱 꽂아요. 흰 장미는 죽음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빨간 장미 참 어린 애가 어린 남자가 죽으니까 그래도 너는 이런 정의를 잊지 말아라 하고는 빨간 장미 마크 트웨인 꿈하고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전에 마크 트웨인 꿈 그대로예요. 야, 이럴 때 이제 1861년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은 4월에 일어나니까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직전에 1월 26일에 루이지아나 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이때 마크 트웨인은 뉴오리언스에 있었어요. 다음날 북부로 가서 6월에 미주리주에서 남군 장군 밑에 소위로 들어가. 자기 경력을 가지고 가서. 갔다가 2주 만에 그만둬버려. 그만뒀는데 술 안연을 벌어둔 돈이 있거든. 형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재수 하던 형. 형 가족까지 부양을 해. 그래, 있던 차에 형이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주운주였던 네바다. 아직까지 네바다가 정식 연방주가 아니야. 주운주예요. 주운주에서 연방의 승인을 얻으면은 진짜 주로 승격하거든. 그럼 주운주 주지사는 주운주지사예요. 정식주로 되면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운주지사의 비서로 형이 취직이 됐어. 그러니까 형이 나는 주지사 비서로 간다 하니까 형 나도 따라갈래. 함께 네바다를 향해서 2주 동안 역마차 여행을 합니다. 참 마크 트웨인은 호강이죠. 여행을 해봅니다. 미국 이런 국토를 쭉 한번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네바다까지. 네바다가 멀잖아요. 가서 그 준주지사 이름은 나이. 그러다 이제 주로 승격을 하거든 하니까 나중에 상원의원이 됩니다. 나이가. 트웨이는 형은 이제 이 상원에 다니고 하고 트웨이는 자기 혼자서 네바다주에 은광에 가요. 은광 가서 은광에 돈이 있거든. 은광에 투자를 해요. 실패해요. 이게 이제 컴스토크 로드라는 컴스토크 로드 그 은광 이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대요. 소재지는 네바다주에 있는 거고 그때는 우타주 서부 우타주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네바다주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이. 이 유명해 지금은 모르죠. 나도 잘 조사 안 해봤어요. 이때 굉장히 은광으로 유명해가지고 막 다 모여들고 이럽니다. 금광, 은광이 이때 다 유명할 때니까. 이게 네바다 은광 현장입니다. 여기 이제 마크 트웨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당시 은광 캐던 광부들입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뭡니까 마크 트웨인은 문학 같은 거 생각도 안 해. 돈벌이만 찾아다닌 거야. 어쨌든 먹고 살려고. 그러다가 네바다의 버지니아, 버지니아 주가 아니고 네바다에 있는 버지니아라는 도시의 지방의 테리토리얼 엔터프라이즈, 그 지역 뭐 신문이죠. 이 지방지에 기자로 들어가요. 제주도 좋죠. 경력이
인쇄공하고 뭐 그런 경력 가지고 이제 지방지 기자로 들어간 거예요. 워낙 사람 좋으니까.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작가, 득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때 유머리스트야. 이 작가가 쓴 게 이제 히스토리 오브 더 빅 보난자, 은광의 얘기를 쓴, 은광의 역사 얘기를 쓴 거. 보난자 하면 금광만 생각하는데 은광도 있어요. 자, 28살 때 마크트웨이라는 필명을 처음 사용합니다. 마크트웨이. 마크트웨이 뜻이 뭐냐? 이 배가 지나가려면 안전한 수심이 2길, 그걸 이제 패덤이라고 그래요. 패덤. 2길 물속을 마크트웨인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한 길은 약 6피트. 그러니까 적어도 3.6m 물 깊이가 돼야 여객선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6m 물 깊이가 안 되면 여객선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3.6m 넘는 수로를 쭉 안내하는 것이 수로 안내인. 그리고 돈을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로 안내인이 좋다 수밖에. 마크 트웨인 이러는 거예요. 트웨인 하는 건 투예요. 두 길. 마크 트웨인 두 길, 패덤, 2길, 그걸 가지고 패덤, 마크 트웨인 이래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자기 호로 써버린 거예요. 참 재밌죠. 유머러스하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웨인이 이전에 조시, 토머스 제퍼슨, 스노드 그랬어. 이런 필명을 쓰다가 기자할 때. 나중에 결국 이때부터는 26살 때부터 모든 글 쓴데 호는 필명은 마크 트웨인 써버립니다. 샌프란시스코 모닝콜 기자 때 일요일날 놀고 있는데 보니까 깡패 몇 명이 빨래깡 갖고 가는 중국에 이렇게 막 돌 던져요. 근데 그 중국에 이렇게 막 돌 던지는 걸 보고도 경찰은 가만히 있어서 웃으면서 구경만 해요. 막 때는 화가 났죠. 그리고 그걸 취재가 기사를 썼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이 깡패들은 아일랜드이네요. 아일랜드계 이민이 되게 세탁업자예요. 그들이 이 저질 신문에 모닝콜에 주요 독자층이에요. 아일랜드 세탁업자들이. 그리고 자기 독자층들, 중국 애들은 신문도 안 보니까. 중국 애들이 이때 다 그야말로 쿨이 노동자라고 했거든요. 트웨이는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문에 기자냐 하고 그냥 게으름 부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어머니를 닮아서 그만큼 휴머니스트. 인종차별, 본능적으로 인종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 밑에서 훈육을 받으면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문에 일하나, 자책감 나니까 취재하기도 싫어. 그리고 결국은 근무 태만으로 쫓겨나요. 이래서 쓴 소설이 첫 소설이 됩니다. 첫 소설, 단편. 30살 때. 켈리 베러스 켈리 베러스는 지명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군형도 되는 지명이에요. 명물, 뛰어오르는 개구리, Celebrated Jumping Frog, 유명한 뛰어오르는 개구리, 어디? 캘리버러스 카운티. 캘리버러스 카운티에서 유명한 그 높이뛰기 개구리. 단편 제목이 이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뭘 쓴 것 같아요? 이게요, 소설가가 된 첫 등단 작품이 이 소설이거든. 이 소설이 그냥 마크 트웨인의 특징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그냥 좋아하도록 생겼어요. 뭐냐, 내용이. 이 주인공이 내기 전문가야, 시골에. 내기 전문가를 가지고 개싸움, 닭싸움 막 붙여가지고는 누가 이기냐 해서 돈 거래를 해서 돈 받아가지고는 막 돈 벌고 하는 그런 내기 전문가예요. 심지어는 내기 할 게 없으면 뭐 하느냐. 자기 동네 사는 어떤 그 친구의 부인이 이제 결견하게 약하고 아파. 그러면은 저 부인이 언제까지 살 거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내기하자 그래요. 그때까지 사나 못 사나.
그리고 돈 받아. 그만큼 내기 전문가야. 이 전문가가 나중에 내기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이 개구리를 높이뛰기 시켜요. 높이뛰기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개구리 높이뛰기 시합을 붙여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 온 사람이 그걸 보고는 또 훈련시키고 왔는 걸 그 개구리를 묘하게 못 뛰어오르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또 이기고 돈 먹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참 웃기죠. 내가 얘기하는 그건 봐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인기 있어버립니다. 완전히 주목받아요, 전국적으로. 나중에 단행본을 내요, 이 제목으로. 그래서 이 작품을 썼던, 당시 살았던 집을 이제 재구성해서 다시 재건축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와이 취재를 가요, 하와이. 31살 때. 세크라멘토 유니언이나 연간 발행했던 이 지역 일간지입니다. 세크라멘토라는 거는 금광이 났던 데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세크라멘토 금광. 처음으로 금 발견된 데가 세크라멘토거든. 세크라멘토 유니언이라는 이 잡지 일간지에 기자로 샌드위치 섬 취재를 가요. 기자로 이제 특파원으로 이제 너 샌드위치 섬 취재해 와서 실어라. 이 때문에 해서 하와이 잘 몰랐어요. 아주 신기한 섬으로 안 거야. 섬 이름이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기간은 4, 5개월. 뭐 길지도 않아요. 그만 가도 가는데 오는데 시간 다 걸리고 뭐 교통편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다 취재하려면 4, 5개월 걸리거든. 그 취재해가지고는 주 1회 여행기를 연재로 너무나 인기 있는 거야. 소설로 이름 얻어가지고 작가야. 그 다음 유명해진 거는 여행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행기를 멋지게 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 신문사에서 취재 목적은 뭐냐? 설탕 재벌들 파헤쳐가지고 비판하기. 하와이 설탕 재벌요. 엄청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되면 하와이가 이래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하와이 밭에 설탕, 사탕수수 재배해가지고 하는데 모카처럼 노예를 부려야 되거든. 그 노예를 살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편한 데가 아세아야. 제일 먼저 중국인이 와요. 중국인이 와서 부려먹거든. 그런데 중국인이 어때요, 성격이? 자기들끼리 단결해요. 중국인들의 단결은 무시 못합니다. 단결해가지고 막 사탕수수 그 일꾼들이니까 혁별의식 품삯을 적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장주들 그래 하다가 중국인들이 막 저항을 해. 하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 성질 고약하다. 해가지고는 일본인 머슴들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거기서 조금 여비 벌고 영어 배워가지고는 대륙으로 와요. 미주 대륙으로. 대륙 와서 또 노동자가 되거든. 그 중국인들이 그 만든 철도가 바로 중국인 노동으로 만든 철도가 대륙횡단 철도예요, 미국. 어? 대륙횡단 철도입니다. 그 대륙횡단 철도 할 때 철도 그 사장으로 돈 번 사람이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그 스탠포드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래는 이 사람이 거기다 유명한 대학 하나, 하버드가 유명하거든. 하버드 가서 자기가 거기 투자해가지고 멋지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만은 하버드에서 그걸 허가를 안 해요. 당신 돈 버는 게 중국인 노동자 착취해서 한 건데 더러운 돈 안 받는다. 거절당하고는 좋다. 그러면 내가 이쪽 서부 지역에다가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는 명문 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해가지고 스탠포드가 뭐로 유명합니까? 아시아 중국학, 뭐 한국학, 우리나라도 한국에 유명한 정치인들 뭐 쉴 때 되면 스탠포드 가잖아요. 스탠포드 가서 수학하고 오면은 일부 정치가가 되고 이러거든. 바로 그 스탠포드. 이제 그건 뭐 그 나중 얘기고. 어쨌거나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이 그러다가 일본인들도 와서 또 단결하고 또 저항하니까 그 다음에 간 것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한국인이 처음 간 게 1902년인가 그랬죠. 2년인가 3년인가 4년인가 고무렵에 20세기 초에 그때 일본인
그 사업가들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려가서 그렇게 일 먹인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때 하와이를 보통 샌드위치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이제 취재 갔다가 그 설탕 재벌들을 비닐 밭이라고 보냈는데 가서 시큰 보고는 와가지고는 그 온갖 그 풍속들과 이런 걸 쓰니까 마크 트웨인 영문이 인기가 있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왜 그걸 샌드위치 아일랜드라 그랬냐면은 영국 해군 대위, 이때는 아직까지 미국 영국 식민지거든. 영국 해군 대위 제임스 쿠커가 하와이, 호주, 뉴질랜드를 탐험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해군 대위가 존 몽타구의 명칭에서 이 섬을 샌드위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이 몽타그 이 귀족은, 영국 귀족은 샌드위치를, 근대적인 샌드위치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으로 널리 유명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재미있는 이 얘기를 하면 이래요. 이 몽타구가 도박을 좋아했어요. 도박을 하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도박이 정신 파니까 먹을 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찐을 때우는데 간단한 걸 만들어달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드느냐. 샌드위치. 빵 안에다 뭘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샌드위치 유래를 보면은 원래는 그게 로마 시대부터 있었대요. 음식 안에다 뭘 넣는 걸. 그렇게 뭐 머리 돌아갔겠죠. 사람 머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점점 발달해 왔는데 우리가 먹는 지금 말하는 샌드위치라는 거는 이 몽타구 벽자기. 몽타구 그 어리면 뭐야? 몽타구가 이제 이걸 카운터가 벽자기죠. 벽자가 아니고 어리면 뭐지? 자작이가. 그 몽타구가 그 빵 속에 뭐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한 입에 딱 먹고 또 노름하기 좋게 도박하기 좋게 그래 해달라고 했더니만은 그래 해준 거야. 그럼 먹으니까 나중에 함께 도박하던 사람들이 당신은 그 정신 뭐 시킬 거냐 하면은 나도 그 샌드위치 그 사람 먹는 걸 샌드위치 가니까 나도 그걸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몽타구 별명이 그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사세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래서 이제 이게 이 대위가 이 귀족 해군 장관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와이로 바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하와이를 마크 트웨인이 너댓 달 동안 취재하고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 신문에 연재하니까 너무나 마크 트웨인이 유명해지고 강연이 유명해져요. 이래서 열극장을 소유한 막과이어라는 사람이 귀띔을 해요. 당신 그렇게 멋진 글 쓰고 그러면은 강연으로 돈벌이 해라. 강연하면 당신 이 얘기 들으러 다 돈 내고 들어갈 거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귀환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일대에 들어서 하와이에 대한 순회 강연으로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강연으로 돈 벌어요. 대인기를 얻어버려요. 작가로 보던 강연가로 더 유명해요. 자, 이래서 32살 때는 이제 첫 외유를 떠납니다. 뉴욕으로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댓글 계속하겠습니다.